이제 제 사연 하나 남았네요. 제 사연은 뭐 다들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네? 피규어. 피규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비싸서 못 사는 거. 네. 근데 피규어가 요즘에는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이 앞에 피규어들이. 네네.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지코짱. 네지코짱. 네. 가와이네. 여우가 되게 좋아하는 여우방에서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어? 안 돼, 네지코짱. 하지만 네지코짱은 죽지 않지. 죽지 않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요즘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피규어도 같이 또 이제 매니아층에 의해서 모으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 됐는데, 또 사실 이 피규어가 성공한 이유는 또 우리가 또 그런 세대들이 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이런 피규어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렇죠. 키덜트라 그러죠. 요새. 네. 키덜트? 예전에는 좀 어른이지만 아이들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고 모으는 수집가분들을 이제 키덜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 어렸을 때 그 장난감에 대한 로망은 다 있어요, 사실. 맞죠. 부자들만 가지고 놀던 그런 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돈 있는 집안만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집력이 이제 나이 먹고 돈 벌고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그 피규어 같은 거 모으세요? 아, 전 몇 개 있긴 한데 솔직히 비싸서 잘 사진 못하고요. 그리고 관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 루트를 몰라요. 루트요? 네, 어디서 어디서 사야 구매를 해야 되는지. 되는지. 저는 좀 마블 중에 커다란 거 막. 네,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이런 애니메이션 그 피규어보다는 그 진짜 영화 같은 거, 특히 이제 배트맨, 조커, 너무 좋아. 네, 그런 걸 사고 싶은데 루트를 몰라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고가의 피규어로 이렇게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수집하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럼 만약에 상품으로 네. 고가의 피규어를 딱 이렇게 준다고 하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피규어가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장에다가 넣고 먼지 안 쌓이게 이렇게 딱 전시하고 그러죠. 보통. 먼지도 그렇고 좀 잘못 움직였다 이사할 때라든지 뭔가 이동할 때 좀 부러질까 봐. 도색이라도. 본인이 이사 가셔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못 가시잖아요. 네,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피규어를 사는 거에 대한 약간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럼 사무실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럼 또 누가 갖고 갔죠.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하다고요? 난 본인이 제일 불안한데. 부서질까 봐요. 부셔질까봐. 네. 그러면 이제 피규어나 이런 거 빼고 나만의 수집품이 있다면? 컬렉션 같은 거. 전 약간 모자. 예전부터 모자. 그래서 모자르구나. 모자 예. 되게 좋아하세요? 네, 모자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마항 형님은? 저 뭐 굳이 딱히 없는 거 같고 뭐 해봤자 이제 게임 타이틀? 그 정도죠. 네, 저도. 근데 모으다가 이제 원래는 플스 스위치 막 해가지고 나오는 타이틀을 다 샀었거든요. 네. 그냥. 근데 이제는 다운로드 맞죠? 네, 요즘은 다 다운로드. 저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이제 컬렉션 모으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팝콘 기계하고 슬러시 기계하고 약간 좀 그런 걸 모으고 있어. 오늘도 슬러시 기계가 들어왔는데, 부업인가요? 부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팝콘 같은 걸 튀긴 다음에 동생들이 이렇게 퍼주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나눔의 기쁨. 예. 그 슬러시도 하고 동생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며칠 갈까? 같이 먹고 싶어요. 얼마죠? 안 팔아요. 진짜 이렇게 팝콘 같은 거 해서 제 방송에서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지트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저거 휴게 공간으로 나옵니다. 마왕이 형님이 왜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냐면 동생들이라고 해서 그래요. 형들은 안 줄 거야. 덕분이 엄청 먹던데. 그건 제가 줬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피규어에 대한 사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척키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피규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로 실제로 겪은 일이며 가족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시연님께 글을 써봅니다. 제게는 번개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형이 있습니다. 형은 출소 후에 방 안에 나오지 않으며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방 안에서만 지냈죠.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형은 방에 장식장을 두고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에 몰두하며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형 방은 아파트 입주 때부터 벽 안쪽에 어쩐지 섬뜩한 기분이 드는 북박이장이 있었어요. 가끔 형 방에 들어가면 항상
장식장에만 불을 켜놓고 어두운 방에 우두커니 앉아 북방이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건담 같은 유명한 피규어 외에도 여자 아기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도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형은 그런 수상한 피규어만 북방이장에 숨겨두고 가족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형의 이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피규어뿐만 아니라 빨간 립스틱, 마스카라, 치크 등등 여성 화장품도 정기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 형 때문에 저도 자연스레 화장품 용어를 알게 되었죠. 형의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저는 아무래도 형이 성충동 약물치료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보다 못해 이걸 왜 다 샀냐고, 이걸 다 왜 샀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형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피규어들이 화장품 좀 사달라고 졸라서 그래. 신경 꺼. 저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 집을 샀고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형이 너무 부끄러워서 처가에 있는 형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는 본가에 안부 인사조차 못하게 되었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제게 불같이 화를 냈고 저와 의절하고야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형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속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매정하다고 느꼈겠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 형이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제게 마음을 열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영영 저희와 곁을 떠났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저는 본가에 가 힘든 부모님 대신 형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형이 수집했던 대부분의 피규어들은 중고 거래로 분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방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규어들은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꿉꿉한 습기로 인해 상태가 썩 좋지 않았어요. 팔기 어려워 보였죠. 하나둘 꺼내어 피규어들을 살펴보던 중 여자 아이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들의 몸통에 저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몸통에 적혀 있던 이름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교도관, 수감자 등등 생전 형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아래 그들의 자녀 이름과 다양한 사망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데스노트 애니메이션처럼요. 저는 형의 극단적인 선택과 저주에 이용된 이 기분 나쁜 피규어들을 보고 난 후 며칠 동안 자면서 극심한 가위에 눌렸습니다. 결국 북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분리수거장에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도와주러 따라 나왔던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며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너무 원해 결국 차에 싣고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피규어를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때 아내의 엽기적이던 모습과 아내가 하던 기괴한 말들이 지금 현재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 피규어를 아기처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내가 꾸며준 것인지 등에 업힌 피규어는 방금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한 아기처럼 곱게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규어의 옷을 빨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에 찌든 그 더러운 옷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몰골이 어쩐지 영 찜찜했어요. 아직 아이를 낳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탓에 2세 개혁이 미뤄졌던 때라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딱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식탁에 앉아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쓸쓸하면 반려동물 입양해서 자식처럼 키우면 되지. 왜 그렇게 피규어를 얻고 있어? 그러자 아내가 고무장갑을 벗더니 식탁 위에 피규어를 내려놓고 답하더군요. 공동주택에 강아지 키우면 민폐래. 그리고 난 원래 동물 같은 거 싫어해. 아내가 싫다는데 뭐 어쩌겠나요. 저는 바로 대화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피규어 리터칭을 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 피규어 색칠한 거 보니까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 제 말에 아내가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 가부키 화장 제가 한 거야. 내 파운데이션 제가 다 썼어. 비싼 건데. 저는 피규어가 스스로 화장을 했다는 아내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어색해하며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도 그 피규어가 자꾸 신경 쓰이더군요. 저는 한참 뒤척이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거 사람들 저주하던 걸지도 모르는데 안 무서워? 그러자 아내가 피규어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쉬쉬하다가 피거를 화장대 서랍에 넣고 제 귀에 속삭였어요. 피규어가 그러는데 자긴 괜찮대. 아내의 말에 오싹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짐짓 모르는 척한 후 아내가 잘 때 그 피규어를 몰래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 후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서랍 속 피규어를 꺼내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 불을 켜자 피규어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규어는 급하게 화장을 하다 실수를 한 듯 작은 립스틱 덩어리를 손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내 몰래 베란다로 나가 종량제 봉투를 찾는데 갑자기 베란다 불이 켜졌어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금 거기서 뭐해? 저는 어물쩍거리며 변명거리를 황급히 찾아 아무 말이나 막 내뱉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이거 봐. 피규어 옷이 너무 더럽잖아. 그래서, 세탁기에 빨려 나왔어. 내가 또 더러운 꼴을 못 보잖아. 자연스럽게 피규어의 옷을 벗기며 세탁기에 넣으려고 하자 재빠르게 다가온 아내가 필사적으로 피규어를 제 손에서 빼앗으며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거기 자기 이름 적혀있단 말이야. 며칠만 참으면 너 심정지 올 거니까 빨지 마. 그 말을 듣자마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 바로 뛰쳐나와 모텔방을 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니 저주할 만큼 저를 미워했던 형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현재 저는 이 사건으로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배우자에게 저주를 받으면 귀책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들과 상담 중에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조금이라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을 받아보고 싶어요.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이씨, 닭살 엄청나. 너무 심각하다, 이거. 이게, 아니, 피규어에 이름 쓰는 걸로 이렇게 저주가 갈 수가 있어요?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저주에 대한 매개체는 사실상 뭐 어떤 물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의인화 시킨다고, 의인화. 네네. 그러니까 피규어든 뭐 집신 인형이든 이렇게 손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는 거에 그거에 대한 대상, 의인화 시키면 충분히 저주를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아내분이 그 사연 제보자분을 저주한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형이 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에서 아내가 빙의된 거일 수도 있고. 아내분이 형한테 빙의돼 있는 상태다. 네네네. 형은 지금 동생을 되게 싫어했었으니까 원망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내는요, 형이 존재한지를 몰라요. 맞네. 맞네. 그게 같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형의 목적과 아내의 목적, 그거에 대한 주파수가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내의 목적은 뭐야? 아내도 똑같이 남편이 죽길 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마음속 어딘가에 네네네네. 있을 수 있다. 그걸 그게 건드렸네. 증폭이 되면서. 근데 와, 너무 섬찟하다 이거. 저는 모텔방으로 달려갈 게 아니라 바로 그 인형을 뺏어서 불태워. 태우든 그렇죠. 버리든. 태우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어떤 평상시라면 안 드러났을 어떤 증오나 원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부부 사이라도. 있을 수 있죠. 평상시라면 있을 수 있죠.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가족끼리도 그런 게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있겠어요. 차라리 영 끌고 살고 싶다. 가족끼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드러나지 않았어. 어떤 감정이 그런 이전 빙의라던가 저주라던가 때문에 막 그냥 자기도 어떻게 못할 만큼 커진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인형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는 남편분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빙의라고 하면은 사실상 초반 단계가 있고 중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빙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빙의라고 하면 귀신이 막 우리를 조종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옆에 있는 무스를 이렇게 딱방울 딱 때렸어요. 빙의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뭐야 기분 나빠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빙의 이제 초기 증상 때 이렇게 딱 때리면 걔가 왜 날 때리지? 죽으려고?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신혼 초기 때는 사실상 각자 다른 환경에서 몇십 년 동안 20년 넘게 각자 다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서로 마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마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빙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파장으로 가지 않았을까. 다 증폭이 네네. 되어서. 부추기는 거야. 네, 맞죠. 부추기는 거야. 그게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연애 때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증폭이 된 상태에서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갈 네, 수 이렇게까지 가는, 이게 이제 맞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뭔가 같이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사연 마지막 부분 보면 이혼을 준비 중이다. 저주가 과연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가 되냐? 이건 판결이 있습니다. 네, 됩니다, 이거는. 네, 무속행위나 저주 행위에 대해서
귀책 사유도 되고 이혼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될 것 네.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 수는 있어도 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네네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충분히 이거는 돼야 맞죠. 네. 그래서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할머님들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꾸 막 이렇게 무속적으로 했는데 뭐 아들 낳려면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도 귀책 사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무속적인 법원에서 봤을 때는 행위예요. 이거는 뭐 그렇죠. 저주를 하는 했다가 아니라 행위인데 이 행위 자체가 그 상대방 심리에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치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확실히 끼쳤나요? 죽이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냥 심신미약 상태인 걸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그죠. 외력이나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천천히 입증이 돼야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급으로 되게 굉장히 위험한 급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해결이 돼야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선은 제보자님이 가장 저는 마음적인 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모텔방에서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런 신앙적에 대한 피해를 받으셨을 때는 다른 신앙으로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회나 절 그러면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물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형은 최대한 빠르게 찝찝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인형을 빠르게 불태우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일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사연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